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FSD 베타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외 이야기도 당연히 할 거고요. 포드, GM, 리비안 이야기도 있는데 FSD 베타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일종의 면허 딴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주들이 그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을 끄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면허 따는 건 좀 힘들지만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드라이빙 스쿨에서 인스트럭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FSD 베타가 10.4 버전이 얼마큼 운전을 하는지, 정말 면허를 딸 수준이냐, 뭐 학생들 운전하는 수준은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본 이런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FSD 베타 10.4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테슬라가 스티어링 휠을 모델 S를 저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연결해서 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거 뭐 완벽한 로봇 택시 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놀라운 점은 웬만큼 한다라는 거죠. 웬만큼은 합니다, 진짜. 웬만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초보 운전자랑 비교해보는 정도인 거죠. 테스트, 약간 그런 비기너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막 주차 시험 같은 경우도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주차가 좀 틀렸죠. 그래서 근데 벌써부터 점수가 깎이는데 뭐 100점을 맞아야 통과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지금 이분이 미시건에 있으신데 한 25점 정도는 업해도 합격을 하니까요. 근데 주차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벗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봐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실제 상황은 여기 콘이 있기 때문에 차가 더 잘 인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낮인데 테슬라는 다른 차량들과 달리 이런 물체를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라인을 보고 파킹을 합니다. 이번엔 좀 부정확했죠. 라인이 여기 좀 혼동되게, 지금 밑에만 보더라도 간격이 약간 혼동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FSD 베타에 혼선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표현은 어떤 콘이 있었을 거라니까 좀 두둔하는 듯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감점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계속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평행 주차는 엄청 잘한다라는 거죠. 보면은 가다가 뒤에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공간을 발견하고 이제 깜빡이를 켜고 본인이 이렇게 차가 알아서 들어가죠.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저런 뒤에 차가 많이 오고 뒷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FSD 베타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이제 좀 판단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판단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뭔가 결정이 되면 그건 정말 거침없이, 제가 이런 주행 테스트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저희 와이프도 이번에 같이 타면서 느낀 바로는 너무 거침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그걸 시행하는 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실행력을 갖고 있지만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딜레이가 있어서 뒷차가 좀 난리 날 텐데, 그때 이런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행 주차를 아주 이쁘게, 그래서 잘했지만 이제 뭐 1, 2점 깎였더라고요. 이런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행주차 끝나고 이제 앞에 다시 이제 사거리를 가는데, 사거리에서 뭐 우회전 좌회전은 아주 가뿐하죠. 근데 이렇게 앞에서 차가 옴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입할 애가 또 브레이크를 밟고 가다가 바로 여기 또 턴을 하자마자 주차하려는 차가 나오죠. 그러면서 알람과 급정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뭐 이제 실격이죠. 뭐 그렇게 간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인스트럭터가 묻습니다. 이제 개입한 거 아니냐? 아니다. 알람만 울렸지. 봐라. 오토파일럿의 이런 파란 핸들이 꺼지지 않았다 하면서 알아서 쭉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외 이제 직선으로 가는 이런 도로 환경에 있어서는 매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평행 주차가 돼 있던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핸들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결론은 패스입니다. 물론 점수가 좀 깎였고, 그리고 급브레이크, 약간 좀 브레이크를 좀 부드럽게 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하지만, 결국 미시건의 이런 주행 테스트를 나름 이렇게 선방하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CNN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반면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영상을 보면은 거의 뭐 매 블락마다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는 워낙 사람이 많고 뭔 일이 날지도 모르고, 도시가 사람도 많고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앞에 뭐 자전거가 가게 돼서 차가 이렇게 앞에 오는 UPS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살짝 왼쪽으로 꺾는데 이제 놀래서 핸들을 꺾는다라든지, 브루클린 같은 데 보면은 뭐 공사 구간 뭐 펜스 있는 거, 그리고 좀 차선을 바꿔야 되죠. 저 앞에 펜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대응이,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들, 그러니까 도시는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그리고 뉴욕은 초보 운전자들한테도 운전하기가 결코 쉬운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나고요. 오죽 농담으로는 이런 카맥스에서 뉴욕에서 온 차 중에서 중고차로 온 중에서 프레임 데미지가 없는 차는 없었다,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대도시가 아닌 경우라면은 진짜 외곽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미시건이라든지, 제 경우만 보더라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데만 아니면은 선이 없다라든지, 이거 좀 애매한다 싶으면은 대번 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도로 구획이 잘 돼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들. 그리고 실제 베타 유저로서 어떤 점이 더 좋냐면은, 사실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 항상 다 들어맞는 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쓸 때 보면은 어떤 구간에서는 가다가 그냥 쑥 그냥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의 뭐 270도 턴으로 나가는 건가요? 보면 하이웨이에서 저런 게 이제 급격히 나오거든요. 근데 무려 이제 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도 아주 여유롭게 줄이고 바로 램프를 타자마자 이 모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타 모드로 바뀌면서 아주 여유롭게 이걸 빠져나가면서 나가서 시내 도로를 이렇게 멀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베타의 장점이죠. 기존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은 나가다가 이제 좀 헤맨다든지, 이렇게 시내 도로로 이렇게 합쳐지면은 거기서 이제 스탑이 낸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나몰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그 모드가 바뀌면서 정말 부드럽게 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호등 읽을 때도, 직선으로 쭉 달릴 때도, 지금 신호등을 제가 읽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든지, 신호등이 있으니까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앞차가 가고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미리 이그잠플이 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막 빨리 가다가도 사거리에 신호등 있는 데면은 막 브레이크를 막 팬텀 브레이크 식으로 밟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베타로 오니까 그냥 쑥 가더라고요. 아주 거침없고 여유롭고, 훨씬 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해서 그런지 너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힘들지만 시골에서는 그 제일 충격 먹은 거는 뭐냐면은, 아니 정말 이 한밤중에 이 중간에 이런 애매한 트랜지션 옐로우 라인이,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솔리드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도 이런 저런 조그만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이 한밤중에 저걸 조그만한 표지판을 찾아 들어가기도, 초보자는 이거 못 찾거든요. 정말 힘들고 지나치기 일쑤고 여기 못 들어갈 텐데, 얘는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이 노란 라인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잘 찾아서 속도를 들어가더니 여유롭게 그 안에 주차장을 헤집고 가면서 그 빌딩 앞에 멋있게 차가 서주는, 여기까지 제가 뭘 개입한 것도 없고, 이런 거 보면은 저희 와이프도 이거 좀 너무 확 틀고 이러지만 좀 무서운 면도 있지만, 좀만 가다듬으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와이프가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뉴욕시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좀 쉽지 않겠죠? 특히 부산 같은 데서는 아직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모델 S 리프레시를 받을 건데 왜 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뉴욕 같은 정말 대도시가 아니면은, 그리고 아까 그런 결정들, 그러니까 FS 베타를 좀 더 부드럽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떠밀어 주거나 제가 막으면은 그것만 제가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는 정말 잘 알아서 진짜 잘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잘합니다.
정말 식겁할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솔직히 근데 겨울에 눈이라든지 시야가 완전히 날아갔을 때 안 보일 때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날씨에 대한 대처가 전 더 궁금하긴 한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과장 못해서 이걸 없애버리고 핸들을 없애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와 그리고 이 모니터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응급시에 내가 모니터로 어떻게 대응하고 매뉴얼을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차에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엿봤다는 거죠.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스티어링 휠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다른 면에 좀 더 강점을 둔다든지 디자인에 더 강점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좀 팬시하면서 기능 집약적인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의 클래시컬한 스티어링 휠의 기능은 더 떨어뜨려도 정말로 별로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 와 이게 너무 잘하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뭐 사거리에서 있다가 이 상대방 오는 차도 쓱 보면서 이게 들어가는 시골길에 있어서는 알아서 스탑하고 좌회전 우회전 눈치 보고 들어가는 거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근데 완벽한 건 아니다. 현재 그런 FSD 베타 상황과 왜 스티어링 휠이 저렇게까지 이제 변할 수 있었을까 이런 테슬라의 어떤 기술적 강점 그리고 초보자 운전 테스트 정도는 정말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한적한 그치만 대도시를 핸들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인간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를 정말 안전하게만 쓴다 그러면은 교통사고는 이제 빠이빠이지 않을까. 근데 이걸 의존하면 안 되죠. 사람이 참 간사해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잘 쓰면은 사고율은 엄청나게 낮아지겠다. 이제 급발진이나 이런 거라든지 충분히 상황 파악이 가능한 차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막아줄 수도 있겠다. 사고율은 정말 많이 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많이 보급되면. 근데 사람이 간사해서 점점 이제 믿게 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잘만 이용하면은 이건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지금 정말 경쟁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GM의 볼트가 올해 생산을 재개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셧다운 됐더라고요. 그냥 생산 안 합니다. 그나마 업계 지금 미국 내 2위였는데 그때 이제 리콜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이제 셧다운을 한 거죠. 아까 아예 공장을 안 도는 게 아니라 리콜에 대응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올해도 지금 2위가 더 이상 차를 안 판다는 얘기는 리콜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작년이나 올해나 점유율은 더 늘으면 늘었지 별로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도 격차가 너무 현격히 많이 나는데 지금 경쟁사들은 전기차 만들기도 바쁘죠. 지금 이거 정말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인데 그나마 희소식은 이렇게 돼가는 거죠. 배터리도 인하우스로 내재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칩도 반도체 대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직접 나서는 이제는 르네사스라든지 그런 주행 보조 장치를 만들어주는 그 중간 그런 부품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칩 공급 계약을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유일한 파운더리죠. 글로벌 파운더리와 딜을 맺었고 GM 역시도 퀄컴이라든지 계속 미국 내 그런 반도체 업체들과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결국 직접적으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포드는 그렇지만 현재 올해는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은 참 무섭습니다. 제가 베타를 겪고 나서는 이게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이거 너무 찬양 모드로 가는데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걸 할 줄 아니까 얘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리고 타 회사의 격차
정말 새로운 방법, 라이다가 정말 신뢰성 있는 뭔가의 그런 패스웨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기존의 AI를 돌리는 거로는 아예 택도 안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에서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가 하겠다라는 걸 따라해가지고는 쫓아가기는커녕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 압도적이다. 이건 진짜 비교가 안 되는데, 물론 근데 여기서 그나마 좀 비판을 가하자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면들은 자율주행적인 측면 너무 앞서가지만 그래도 대량 생산과 자동차 회사입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이제 소송이 걸리는데, 워낙 이런 큰 회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지 이미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지만, 아마 그런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참 당하신 분도 안타깝지만, 큰 기업에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꼬집으면은 회사가 아직은 스타트업 분위기라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이런 군대식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문화, 그러니까 품질을 이렇게 쫙 하면서 이제 올리는 그런 면들이 있긴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좀 스타트업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약간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플렉시블, 좋게 얘기하면 플렉시블이지만 좀 주먹구구신 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 그게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좀 더 이렇게 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야 되는데, 약간 그럼 또 이제 기술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존 회사들 포드나 GM 대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물론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테슬라는 지금 종업원도 많고 규모도 크지만 벌써 리비아는 지금 소송 당하고 있죠. 그걸 IPO 전에. 근데 좀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왜 하필 IPO 전에 이제, 그러니까 전 리비안 이그젝티브가 이제 리비안을 비판하면서 턱식 브로컬처라고, CEO가 약간 그런 면이 좀 보이긴 했었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로 고소를 하는데, 여성분께서 약간 저 리비아는 아직은 규모가 있는데, 근데 이게 스타트업의 그런 느슨한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품질을 올리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 문화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품질을 올리기가, 그런 것들이 좀 회사 문화가 플렉시블한 건 좋지만 결국 한 번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포드의 소식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리비안하고 같이 이런 어떤 플랫폼을 쉐어하는 걸 그냥 죄다 드랍해버렸습니다. 그다지 시너지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런 또 행보는, 기왕 그래도 리비안이 만든 거면은 이렇게 쉐어를 하는 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 그런 스타트업으로서의 약간 그런 느슨함이 또 포드랑 안 맞았을 건가요? 그럼 누구도 모르죠. 근데 여튼 드랍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좀 느슨해서 좀 드랍했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왜냐면 GM의 그런 제안보다 포드랑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았던 이유는, 포드가 좀 더 플렉시블하고 느슨한 제안을 리비안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까지 관계가 왔는데, 그렇다고 뭐 주식을 팔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도하거나 이제 완성해서 이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쉐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차 만드는 건 알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이게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진짜 그냥 무섭습니다. 이게 격차가 FSD 베타만 보더라도 진짜 뺨을 엄청나게 지금 기존 회사들을 때리고 있는데, 슈퍼차저가 결국 모든 미국주에 다 깔리게 됐습니다. 여전히 딜러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걸 지금 테슬라의 이런 흐름을 막는 움직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해서 결국 미국 전역에 이런 고속 충전소를 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대규모로 깐 유일무이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거의 다 최초죠. 에너지면 에너지, 충전소면 충전소,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뭐 하나 손대면은 정말, 우리는 항상 그런 절대적인 목표치가 있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왔지만,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너무너무
이제는 정말로 기존 회사들이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 진짜 몇 개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FSD 베타로 찾아뵙겠습니다.